모로코 옛 이야기 지혜로운 샤빅 왕자. 글 지느나 비슈리 마날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 어느 아랍 왕국에는 아리따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하나뿐인 공주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대. 공주야, 넌 커서 꼭 지혜롭고 현명한 왕자와 결혼해야 해.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네, 어마마마. 시간이 흘러 공주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고 왕비는 신하들을 통해 이웃나라의 궁전에 공고문을 붙였어. 공주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후보자는 누구든 우리 궁전에 와서 청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왕비가 내는 아주 어려운 문제 3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적혀있지 않았지만 공주가 매우 예쁘다는 소문에 왕자들은 너도 나도 왕국으로 향했어. 왕자들은 아리따운 왕비 앞에서 어여쁜 공주를 상상하며 문제를 기다렸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왕자들은 문제를 듣자마자 포기하고 바로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도대체 무슨 문제를 낸 걸까? 한편 이웃나라 샤빅이라는 왕자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 샤빅 왕자의 왕궁은 다른 이웃 왕국에 비해 매우 작고 초라했어.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궁전도 없이 그냥 왕국의 시민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대. 그런 샤빅 왕자도 공주와 결혼을 하고자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 신하도 한 명 없이 혼자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했어. 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공주에게 청혼을 할까? 공주를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해. 누구보다 현명하고 똑똑한 샤빅 왕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 고민하며 힘겨움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저 멀리 갑자기 커다란 언덕이 보였어. 엄청나게 큰 언덕이 분명했는데 뭔가 이상했어. 그 언덕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지.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한 사람의 커다란 배였어. 샤빅 왕자는 눈이 희둥그레해져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배가 큰 거요? 남자는 언덕 같은 큰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어. 저는 세상에서 배가 가장 큰 사람인데요.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이렇게 누워버렸답니다. 샤빅 왕자는 그 남자가 불쌍한 듯 바라보다 바로 제안을 했어. 걱정 마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왕이 되면 국민들이 배고플 걱정 없이 살게 할 거요. 자, 어서 일어나요. 배가 큰 사람은 왕자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됐어. 두 사람은 아득한 사막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저 멀리 아주 뾰족한 귀가 보이는 거야. 신기해서 다가가 봤지.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귀는 더 커졌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커다란 귀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야. 배가 큰 사람이 물었어. 아니, 이것이 귀란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귀가 큰 사람이 대답했어. 저는 모든 소리를 아주 잘 듣는 귀 큰 사람이에요. 소리를 너무 잘 들어서 이 사막의 모래소리까지 듣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샤빅 왕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주의 궁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가? 귀가 큰 사람이 대답했어. 네,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샤빅 왕자와 배가 큰 사람이 함께 말했어.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귀가 큰 사람도 샤빅 왕자의 동료가 됐어. 사막을 한없이 걷던 3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한쪽 눈을 가린 채 힘없이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 저 사람은 왜 눈을 가리고 앉아있지? 귀가 큰 사람이 말했어. 그러자 샤빅 왕자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서 가봅시다. 배가 큰 사람이 물었어. 저기요, 괜찮은 거요? 눈을 가린 사람은 말했어.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10km 전부터 보고 있었소. 나는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오. 너무 잘 보이는 바람에 눈에 모래바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잠시 쉬고 있었지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함께 갑시다. 이젠 동료가 4명이 되었어. 사막을 한없이 걷던 4사람은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는 사람의 2 팔을 보게 됐어. 깜짝 놀라서 모두 넘어질 뻔했어.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이 말하길 이 긴 팔의 끝에는 사람이 보인대.
눈이 좋은 사람이 물었어. 당신은 팔이 왜 이렇게 긴 거요? 아니, 그리고 이 사막에서 혼자 괜찮소? 팔이 긴 사람은 대답했지. 팔이 너무 길어서 모래늪에 빠졌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샤비 왕자와 동료들은 팔이 긴 사람을 모래늪에서 일으켜줬어. 자, 우리와 함께 마을로 가요. 이제 5명이 된 동료들이 함께 모험을 하게 됐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동료들은 지쳐갔어. 샤비 왕자는 힘을 내서 모두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갔지. 땀이 뻘뻘 나고 햇빛이 쨍쨍한 사막에서 쉬지 않고 걷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옷을 엄청나게 많이 입고는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 뜨거운 사막에서. 심지어 겨울 코트까지 입고 말이야. 덜덜덜덜 덜덜덜덜 너무 추워 덜덜덜. 샤비 왕자와 동료들이 깜짝 놀라 다가갔어. 뭐라고요? 지금 춥다고 했어? 이 무더운 사막에서? 추운 사람은 대답했지. 나는 원래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음인간이요. 덜덜덜. 너무너무 추워서 사막으로 왔는데 덜덜. 아직도 춥소. 덜덜덜. 샤비 왕자는 웃으며 말했어. 하하하. 걱정 마시오. 우리가 이 추위를 해결해 주리다. 이제 얼음인간까지 6명이 되어 왕국을 향해 나아갔어. 샤비 왕자 일행은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왕궁에 도착했어. 왕비에게 왕궁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더니 왕비는 시큰둥하게 말했지. 샤비 왕자라고? 준비는 됐겠지?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내겠네. 왕궁 앞에는 커다란 강이 있다네. 그 강 밑바닥에 빠져버린 내 반지를 찾아올 수 있겠나? 동료들은 강 밑바닥의 반지를 어떻게 찾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샤비 왕자는 걱정 없다는 듯 2사람을 불렀어. 눈이 좋은 사람, 이리로 오시게. 저 강 밑바닥에 반지가 보이는가? 눈이 좋은 사람이 말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누워서 떡 먹기죠. 바로 저기 있습니다. 샤비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 팔이 긴 사람, 이리 와서 반지를 주워주게. 팔이 긴 사람이 말했어. 나는 팔은 길지만 강 밑을 볼 수 없어. 어떡하지? 그 말을 들은 배가 큰 사람이 말했어. 저기 잠깐 비켜줄래? 갑자기 목이 마르네. 배가 큰 사람은 강가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강물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강물은 다 사라졌고 반지가 반짝 빛났어. 팔이 긴 사람은 손을 뻗어 반지를 가져왔지. 왕비는 깜짝 놀라 말했어. 지금까지 아무도 못 풀었던 첫 번째 문제인데 대단하군. 2번째 문제는 더 어렵네. 이쪽으로 오게. 왕비는 샤비 왕자와 동료들을 왕궁 안에 있는 커다란 주방으로 데려갔어. 2번째 문제를 내겠네. 점심시간 전까지 소 200마리를 먹어치우게. 샤비 왕자는 물었어. 제 친구와 함께 가도 될까요? 왕비는 대답했지. 그래, 하지만 단 1명만 데려가게. 샤비 왕자는 누구를 선택했을까? 바로 배가 큰 사람이었지. 배가 큰 사람은 소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 염소, 오리, 거위, 심지어 빵까지 먹어치웠어. 그리고 말했어. 샤비 왕자님, 이게 나한테 주고 싶었던 음식이 맞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배고프다고요. 공주는 점심 식사를 위해 요리사를 불렀어. 여봐라, 왜 아직 식사를 내오지 않는 게냐? 왕궁의 요리사는 대답했어. 공주마마 죄송합니다. 샤비 왕자와 동료들이 다 먹어서 음식이 없습니다. 그걸 들은 왕비님은 기가 차서 헛기침을 했어.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어. 왕비는 말했지. 이 방 안에서 공주와 함께 만찬을 즐기게. 그런데 2시간 동안 자거나 쉬면 안 되네. 2시간 후에도 공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마지막 문제가 저녁 식사라니 너무 쉬웠어. 샤비 왕자와 동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공주와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시작했지. 한참 만찬을 즐기는데 왕비의 신하가 와서 음식에 몰래 수면제를 탔어. 우리 아름다운 공주님을 저런 가난한 왕자와 결혼시킬 수 없지. 다들 꿈나라로 가버려라. 수면제를 먹은 샤비 왕자와 동료들은 그만 정신을 잃고 식탁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어. 그 모습을 본 공주는 깜짝 놀라서 도움을 청하러 방을 나가버렸지. 그때 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즈음 다행히 샤비 왕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을 흔들어 깨웠어. 다들 일어나.
이렇게 방이 뜨거워지다간 너무 더워서 다들 진짜로 쓰러지거나 문제를 포기하고 방을 나가야만 했어. 샤비 왕자는 주먹을 탁 치며 한 사람을 불렀어. 누굴까? 바로 얼음인간이지. 얼음인간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 롱코트, 숏패딩, 카디건, 스웨터, 긴팔 셔츠, 반팔 셔츠, 티셔츠, 러닝셔츠, 바지.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얼음인간의 한기 덕분에 방이 금방 시원해졌어. 그러자 이제 샤비 왕자는 없어진 공주를 찾기 시작했지. 다행히 귀가 큰 사람이 공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위치를 말해줬어. 팔이 긴 사람이 창문을 통해 팔을 쭉 뻗더니 공주를 번쩍 들어 다시 샤비 왕자 옆에 앉혔어. 그러고는 모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즐거운 식사를 했지. 화기애애한 소리에 왕비는 깜짝 놀라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야. 결국 샤빅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 공주는 사랑에 빠진 듯 말했어. 어마마마, 저는 지혜롭고 용감한 샤빅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왕비는 결국 웃으며 명했지. 여봐라,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여라. 옳고 옛 이야기, 지혜로운 샤빅 왕자. 끝.